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인과는 전 배우자예요. 예전에 이제 이혼을 했긴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교류하고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재결합을 할 생각이었고. 교사였던 성진 씨는 따뜻하고 듬직한 사람이었답니다. 과거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의 아픔도 둘의 결혼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데요. ROTC 그 학군단 생활을 했었어요. 후배인지 선배들과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그 세신사분이 좀 약간 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우리 아이 아빠가 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그 세신사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이제 보람의 병원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봉합한 상태로 나머지 그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훈련을 다 받아요? 그 일을 계기로 조울증 진단을 받게 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치료를 받으며 관리해왔다는 성진 씨. ROTC도 하셨었고 선생님도 한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네, 그러다 이제 아픈 것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그런 감정들이 표출될까봐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간두신 거고 내가 교육자로서 이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평소에는 뭐 양반도 이런 양반이 없죠. 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혜정 씨 부모님의 요구로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15년째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온 두 사람은 곧 재결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속 챙기고 있네요. 그러네요. 문자 메시지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 삼촌이 카톡을 딱 보내놓은 거예요. 형수 지금 통화되냐고. 뭐 형이 심정지가 왔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형님이 자꾸 하신 것 같다. 시신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어디 장례식장에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시신을 왜 네 맘대로 옮겼냐. 뭐 무용구조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유족에게 소식을 알린 시간은 이미 사망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어떻게 강압적으로 안 했는데도 그게 심정지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뭐 안 좋으셨으면은 저희도 뭐 미리 연락을 드리고 그랬을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좀 안 좋아지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거 식장에 누구 맘대로 보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니 왜 그거를 맘대로 뭐 지금 돌아가셨다면서 왜 보내냐고요 그거를.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그거는 남의 그 친형님 돌아갔으면은 먼저 전달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맞죠. 네, 일단 그거는 죄송하게 됐어요. 죽음의 이유가 의심스러웠지만 진료 기록과 CCTV를 모두 주겠다는 경찰의 말에 부검조차 하지 않았던 가족. 1월 10일 날 이제 발인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병원에 우리 유족들이 다 찾아간 거예요. CCTV 영상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기네가 3개월 동안 보존을 하고 있으니 기관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라 그랬고 우리가 나와서 다시 경찰만한테 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부검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건화되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줄 수 없다. 영상을 폐기했대요. 그런데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CCTV 영상이 의외의 곳에서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가족이 병원에 민형사 소송을 걸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던 병원 측이 복원된 CCTV 영상을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복원했다는 그 영상이거든요. 12월 27일부터 1월 8일까지 67.1GB 이거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2년이 넘어서야 찾게 된 성진 씨의 마지막 기록. 그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12일간의 CCTV 영상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수갑을 찬 채 격리실에 들어오는 성진 씨. 의료진들과 잠시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곧 힘에 눌려 침대에 눕혀지는데요. 쉴 틈 없이 양쪽 다리와 양쪽 팔, 그리고 가슴까지 총 5군데가 결박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강박인데요. 5군데를 결박하는 5포인트 강박은 가장 강력한 결박의 형태입니다. 절대 못 움직이겠는데요? 묶여있는 게 힘든지 몸을 비틀어 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데요.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가자
괴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성진 씨. 12시간이요? 12시간이요? 아니, 아우,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하겠어요. 고문이죠. 저항이 거세질수록 압박은 더 강해집니다. 아이고, 저 뭐 하는 짓이에요? 숨 못 쉬어요, 저거. 정말 저는 난 이렇게 가학적인 영상 본 적도 없어요. 뒤로 갈수록 더 심하게 강박을 하잖아요. 아니, 잠시 두 팔이 풀리기도 하지만 그의 강박은 다음 날도 에? 그 다음 날도 풀리지 않는데요. 아휴. 어느덧 3일째. 아니, 무려 78시간 30분이 지나고서야 강박이 해제됩니다. 세상에. 아유. 아이고야. 아니 3일 동안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네, 잠시 두 팔만 풀리긴 했지만 몸 전체가 풀린 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길고 긴 강박 끝에 격리실을 나가는 성진 씨. 그런데 약 10분 후 다시 격리실에 끌려옵니다. 아니 또 왜요? 경과 기록지에 따르면 양치를 반복하면서 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화를 내면서 치료진을 밀치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무려 51시간이 넘는 강박이 이어집니다. 아유야. 아니 그럼 3일간 강박됐다가 잠깐 풀리고 다시 이틀 넘게 강박이 또 지속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도 강박은 3차례나 더 이어집니다. 보기에는 얌전하게 있는데 왜 자꾸 묶죠? 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2차 강박이 풀린 지 하루 뒤 16시간 10분 동안의 3차 강박. 어허. 3차 강박이 끝나고 약 7시간 후 4차 강박은 38시간 40분 이어집니다. 아이고. 야, 이게 뭐예요? 그리고 4차 강박이 끝난 2시간 30분 후 다시 시작된 5차 강박까지. 그렇게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강박 시간은 무려 251시간 50분. 아이고. 뭐야 이게? 입원해 있던 12일 동안 열을 하고도 11시간 50분을 묶여 있었던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5일 날부터요. 완전히 중환자가 되었어요. 중환자가. 이제 호흡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되게 크게 이렇게 내쉬고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갈 수가 있냐고요. 야. 어떡해, 진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성진 씨의 가쁜 호흡.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합니까? 병원인데요. 잠시 후 성진 씨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 뒤늦게 성진 씨의 상태를 발견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다시 숨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아이고.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의심. 확실한 게 아니라 의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숨지고서야 그는 모든 강박에서 풀리고 담요에 쌓여 격리실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질병을 잘 알고 있었기에 종종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던 성진 씨는 치료도 쉬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원래 이제 가시던 병원에 퇴근 직전에 거만 이렇게 발급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진료기간이 20년 1월 5일부터 21년 12월 30일까지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인과도 2년 넘게 친하게 지냈다는데요.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이제 그 장기 기증 신청을 했는데 이 고인도 보니까 이제 장기 기증 신청을 해 있고 그 당시에 그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에 좀 약해가지고 고인한테 이제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았던 성진 씨. 그랬던 그가 갑자기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119 출동 기록지를 보면 편의점에서 알바상이 멱살을 잡아 지구대에 체포되었고 이후 응급 입원을 하게 됐다고 나옵니다. 실제 성진 씨는 조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건 전까지 한 달 동안 6번이나 경찰 신고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가족은 응급 입원을 하고 강박을 할 만큼 이송 당시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차에서 기억나는 거는 자타 위험성이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에 올라탈 때도 걸어서 올라타셨어요. 걸어서. 그런데 가족이 성진 씨 입원을 처음 알게 된 건 입원한 지 무려 9일 후였습니다. 주민등록상 보호자로 되어 있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이름 옆에다가 연락 두절됐다고 써놨어요. 연락 두절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연락이 아예 온 적이 없는데 연락 두절돼요. 네, 연락을 진짜 자기네들 시도도 안 해. 우리 아들 핸드폰에 아무리 찾아봐도 강원도에서 전화 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과 연락이 안 됐다는 병원이 입원 9일 후 동생 남준 씨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뭘까? 간호사가 여기 보호자 동생분 되시나요? 그러길래 이 간식비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때 얘기해서 저는 간식비 그 개인 계좌로 20을 보내줬었고, 그리고 나서 뭐 형은 어떠냐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면회 가보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지금은. 저는 당연히 뭐 자입원 했다고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억울한 게 그거예요. 형이 입원한 게 보니까 강제 입원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었고, 아예 뭐 무용고자처럼 처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 입원이 되어 251시간을 넘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아유. 정신과 전문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격리나 강박 처치가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는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많이 안타까운 점은 그 격리나 강박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고, 그리고 그 격리나 강박이 절차대로 안전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2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지나친 강박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박에 영향 있는 것 같아요. 강박에 이 환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원인 중에 강박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 강박을 하다 보면 말초신경, 그러니까 말초 혈액 부분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맥 혈전증이 생기고요. 이제 그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폐까지 이제 그 혈전, 그러니까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피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혈전이 이제 폐 쪽이나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이랄지 폐색전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고 이제 이 강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병원의 격리 강박 일지입니다. 입원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5시 일지엔 식사를 위해 강박을 풀었다고 써 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 강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환자가 폴대를 넘어뜨리려고 해 다시 강박을 실행했다고 적혀 있지만 그런 일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막 진짜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오고 심지어 뭐 아예 굶긴 날도 저희가 봤을 때는 3번이나 돼요. 3번이나. 저녁 때 배고파요라고 말을 해요. 배고파요라고 라는 말을 자기네가 써놨을 정도예요. 환자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식사를 제공했다고 써 있는 일지. 그날 성진 씨가 먹은 것은 음료수와 작은 크림빵 3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밥 먹이는 장면은 안 나오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옥수수 티밥이랑 캔음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도 진짜 옥수수 티밥도 비닐봉지에다가. CCTV로 확인한 12일 동안의 식사 횟수는 11회. 병원 기록지엔 36회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시행되지 않은 진료 항목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및 오락요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인 결과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사 결과지에 따른 병원의 입장을 보면 진행하려고 했으나 욕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안전조치 차원에서 못했다. 시행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다라고 써있네요. 못한 거지 뭐 안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뜻인가요? 뭐 10일 동안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료기 허위 작성 내용이 너무 많아요. 동기는 이제 크게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본인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열심히 한 것처럼 의무 기록을 이렇게 작성을 또 해놓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이렇게 의무기록 허위 작성하는 이제 목적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제 청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갑자기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 저희 아들을 전화번호를 뭐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해서 20만 원을 보냈어요. 네? 20만 원. 간식비. 간식비 돌려준다고? 네, 간식비. 근데 아들은 먼저 모르니까 받은 거죠. 아휴. 유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을 고소했지만 사건은 7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됐는데요. 인권위에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건 재수사를 의뢰했지만 주치의와 당직인은 제외하고 간호사들에 대해서만 벌금 30만 원으로 구약식 처분됐습니다. CCTV 영상 속은 혜정 씨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진 씨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숨이 멈춘 성진 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는 보호사. 아, 정말. 함께 들어온 간호사가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보는데요. 그때까지도 풀리지 않은 강박. 성진 씨는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온 몸이 묶인 채 심폐소생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심장체가 온 상태에서도 계속 묶어놨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풀지도 못하고 이게 봐요. 아니 저걸 그냥 자르거나 뭐 그래야지 왜 풀고 있어요 그거를? 이 강박을 푸는 데만 12분이나 걸렸습니다. 인터벤션을 했는데 안 되고 이때도 CPR을 해야 돼요. 인터벤션을 할 때도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 멈춘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CPR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심전도 검사기도 사용 못해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봐요. 주치의가 핸드폰을. 사용 방법을 보겠지? 핸드폰 한 번 보고 줄 한 개 찾고 핸드폰 한 번 보고 줄 한 개 찾고 이러더라고요. 숙지가 전혀 안 돼 안 돼 있네요. 있네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병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없어요? 저희 미리식 체력검사를 해요. 네. 2020년에 1월 8일에 돌아가시고 선생님 관련된 여측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취재사가 없는 걸 할게요. 제 병원 측한테 반론권을 드리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대중의 치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 병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명함을 드릴 때 연락처 드리면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다음 달 병원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혜정 씨는 모든 것이 원망스러운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히 흘러갑니다. 사과 한 번도 안 했어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병원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 없다던데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아들만 생각하고 그냥 다 잊고 뭐 이렇게 편하게 살아라 이러는데 그거 안 돼요. 도저히 용납 못하겠고 유족들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상규명이 돼야지 치유가 돼요. 진실을 알고 싶은 혜정 씨의 길고 긴 여정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